안녕, 판이에요. 아까 전에 조금 이뻤던 것 같은데. 나가 조금 이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자기 전에 좀 급하게 찍는 영상이라 가지고, 머리도 그 세안하기 직전이라서 이렇게, 찝었다. 미리 알아주시고. 진짜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배고픈데, 지금 치즈 하나 먹고 있어요. 스트링 치즈. 아무튼, 제가 오늘은 교육 갔다 왔거든요, 안양으로. 내일도 가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11시 26분이네요. 그래서 빨리 머리 감고 빨리 세수하고 자야 돼요. 아무튼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 공부하러 간다, 뭐 교육받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한다고 물어봤을 때도 얘기 안 했었는데, 그 다큐 오빠나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했어. 어떤 걸 공부했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제가 3월 달에 2번의 이별을 겪었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뭔가 기회가 딱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나갔거든요.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 아는 동생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항상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동생인데, 그 동생이 막 나와가지고 그 강의 들으면은 얼마 주고, 교통비 정도 주고, 또 밥도 맨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 3일이어서 처음에는 3일을 나갔는데 매일매일 나오면 매일매일 밥을 준다는 거야. 점심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요즘에 되게 보릿고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밥이라도 먹으러 나갈까 이러고서 한 며칠 나갔을 때, 이제 가수님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나간 것 같아. 집에 혼자 있으면은 막 좀 감정적으로 그게 너무 치우칠 것 같기도 하고, 나가면은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는 내가 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냥 혼자 이렇게 찔끔한 적은 있거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막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나갔는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거였고, 그러다가 제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땄어요. 미쳤나봐. 무슨 생각으로 딴 거지? 미쳤나봐. 그게 뭐냐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옛날의 이미지로는 막 영업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개인이 영업을 해가지고 가입시키는 그게 아니라, 어, 초반에만 좀 이제 주변 사람들, 그, 왜냐면 처음부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걸로 이제 설계해보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게 좋은 보험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저는 오래된 금융상품들은 오래된 걸수록 좋다라는 그런 정보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워보니까는, 개꿀인데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지, 자기 그 주변 사람들. 근데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 원래 알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족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플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현실이야. 가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한테 모바일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거를 못 하세요. 그리고 고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할 가족이 없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제 실제 지인분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내가 힘들 때 잠수 타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보험 때문에 뭔가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나는
내가 이왕이면은 내가 보험 자격 그 설계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분석해서 나도 연습해서 성장하고 꼭 그게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연습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누구도 못한 거야. 며칠 동안.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처음으로 생강차 오빠한테 그 생강차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그래서 생강차 오빠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내봤어. 근데 거절당했어. 그래갖고 약간 나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 진짜 그래 근데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영업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거 파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를 설계를 해갖고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입시키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일 테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조건에서 뭐 유병자일 수도 있고 요즘엔 유병자도 보험 가입되는 거 아시죠? 유병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대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대인데 뭐 그냥 가벼운 치료 정도 이제 왔다 갔다 그 정도만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3개월 이내에 용종을 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난 내 걸로밖에 못하고 있어 지금. 내 걸로밖에 여태까지 내 걸로밖에 못했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게 연락을 못 해갖고 그래서 나는 항상 보험료가 좀 싸게 나오는 거야. 나 어디 입원한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지점장님이 자기 거나 이제 주변 뭐 사람들 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교육처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침에. 그거를 보니까 내가 했을 때는 2만 원도 안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은 7만 원이 넘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못 해보잖아.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매번 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원래 이게 또 그게 있어. 미션 같은 게 있어. 일주일에 4명씩 모바일 동의라고 해갖고 이게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의 보험을 분석해 보려면은 그 사람의 정보 동의를 해줘야 돼. 그 보험 열어보는 거를 정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터는 것 같잖아. 개인정보 터는 것 같잖아. 사실 근데 난 그 개인정보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도 없고 그거는 내가 열어보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DB상에도 남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나만 보이는 거라서 그거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좀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근데 또 이해는 해. 그러다가 오늘 내가 진짜 어렵게 2명한테 얘기를 했거든. 한 명은 일단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했을 때 자고 있던 중이어갖고 그 링크는 보내놨는데 해준다 그랬거든요. 링크는 보내놨는데 일단 자고 일어나서 시간 될 때 해줘라 이러고서는 말았고 한 분은 이제 그 만화학원 원장님인데 내가 구구절절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했지. 나 사실 요즘에 부업 공부하거든? 근데 알다시피 나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 연습도 못 해보고 있어. 가입은커녕 연습도 못 해보고 있다. 근데 내가 시험을 한 가지는 먼저 통과를 했는데 한 가지는 나중에 통과를 해갖고 그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는 동안 그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동기들 있죠. 동기들이랑 그 수업 받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은 교육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자체를 못 만지는 상태인데 내 것밖에 못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를 했지. 그래서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역시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내 첫 등록 고객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이 올해 만기시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은 뭐 매년,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 곧 만기시고, 이제 제가 사정을 또 아니까, 뭐 다른 보험을 저거하진 않을 거고, 어, 코치님이나 센터장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내가 궁금한 점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그것 또한 제가 그거는 어차피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또 바뀐 법대로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자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바뀐 상태에서 그냥 이전 걸로 가면은 보장 못 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꾸려보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전에 영상을 하나 찍기는 했어요. 되게 우울한 느낌으로다가 좀 진중하게 그렇게 찍기는 했는데 그거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못 누를 것 같은 거야. 얘 보험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냥 해보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담자님들한테도 얘기하듯이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나도 내 성격상 절대 이 일 안 맞아. 여태까지 유튜브 라이브만 본 사람들도 알걸? 네가 보험을 한다고? 네 성격에? 나 절대 아쉬운 소리 같은 거 안 하거든. 근데 보험은 결론적으로는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는 내가 전문가잖아.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너가 필요한 거를 니즈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지만 너가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거. 어쨌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저는 아직 꼬꼬마기 때문에 더 수많은 절망들을 느끼겠죠. 그리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그냥 점심값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점심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금 며칠 정도는 안 될라나 며칠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번 금토에 또 상담하면은 또 거기서 벌 수도 있으니까 점심값을 낼 수 있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4개월은 다녀보고 싶거든요. 그 4개월이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 기초적인 교육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1개월 차거든요. 1차월. 그러니까 한 달 차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뭐 2차월 이렇게 가는데 4차월까지가 완전 기본적인 그런 초짜 상태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코칭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라서 그때까지는 한번 다녀보고 싶기는 해. 근데 이게 문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얼마 채워야 되는 건 있어요. 그 뒤로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 사람들 걸로 이제 일단은 가입을 하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기존 고객들 있죠. 담당자 없는 고객들이 많대요. 여기는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를 연결해준대. 그 고객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보험을 한다고 해서 이미지 그렇게 안 좋게 보실 이유가 없어요. 가입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돈을 안 내면은 가입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든 뭐 운전자든 자동차든 뭐 보장 분석이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보험이어도 돼. 청구 아니면 보험 비교 같은 거 한번 받고 싶다. 그냥 보험에 관련된 모든 문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면은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다른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접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 까고 말하잖아. 나를 30 몇 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절대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을걸? 절대로. 나 만났던 사람들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을걸? 나는 뭔가를 얻으려고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막, 거짓을 하거나, 눈속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저 항상 상담도 무료로 하고, 제가 계좌번호도 안 올렸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야. 계좌번호 안 올려서. 그렇게 살다가 이 지경이 난 거라고. 내가 보험판에서 밥 얻어먹으러 보험판까지 다닌 그 지경이 난 거라고요. 돈을 안 받아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험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올해가 사실 화재 되게 조심해야 되는 해예요. 불 조심해야 되는 해거든요.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화재보험 같은 거 사실 10,000원 막 요 정도면은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 저는 아직 조회를 못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집도 아니라서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화재보험은 설계를 못 해봤는데 10,000원이면은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연금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간병보험도, 와, 간병보험 진짜 개꿀이더라.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은 내 걸로 이제 해보니까 좀 비용이 높게 나오더라고. 근데 오히려 유병자이신 분 걸로, 40대 유병자분 걸로 봤을 때 10,000원대였거든요? 20,000원 안 됐던 것 같아. 만 몇천 원? 그 지점장님 걸로 봤을 때. 그분이 81년생이시고 뭐 때문에 유병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그 갱신형으로 이제 했는데, 갱신형으로 해도 30년 갱신이면은 사실 그분이 40대니까는 70 중반 요때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 70 중반까지. 뭐 그때 가면 혜택 못 받겠냐? 그리고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넣은 돈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 돌려받는 게 커져요. 그러니까 20년인가 납부를 하면은 94%가 해약 환급금으로 나오고 30년 유지하면은 120%인가가 나와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되게 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적금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거를 가지고 가다가 30년이 됐는데도 혜택을 안 받고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야. 뭐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그렇게 120%가 나온다. 개꿀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상품이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파격적인 거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거 진짜 내 주변에 좀 약간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정말 강추하고 싶거든. 진짜 추천해주고 싶더라고. 나도 내가 여유가 되면, 내가 돈 벌고 여유가 되면은 이런 거 가입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이 넣어가지고 사라지는 거면은 아깝지. 내가 진짜 그렇게 간병받고 막 진짜 무슨 치매 걸리고 이 지경까지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자다가 틱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못 받잖아. 근데 어쨌든 환급금은 나오잖아. 그게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한테 가진 않겠지만 누군가한테 가겠죠? 우리 가족 누군가한테, 나는 내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갈 수도 있고 그게 또 목돈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해약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하면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뭐 갑자기 주저리주저리 상품 설명까지 해버렸노. 아무튼 그래요. 맞다. 나 씻고 내일 아침에 또 교육 가야 되는구나. 내일 아침에 또 안양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마법에 걸렸거든요.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자, 이거를 찍는 동안 11시 45분이 됐어요.
이제 종료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연락 주세요.